경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25 전쟁에서 경찰의 활약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도 경찰 역사 공보 담당이신 이재현 경장님과 함께합니다. 경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장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먼저 나눠볼까요? 경찰이 큰 역할을 했던 주요 전투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태안사 전투가 있습니다. 1950년 7월 24일 북한군이 여수 방면까지 내려오자 당시 곡성경찰서장이었던 한정일은 경찰관 등을 포함해 520여 명으로 부대를 편성한 뒤 매복조를 배치해 북한군을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52명의 목숨을 빼앗고 3명을 생포하는 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당시 변변한 무기도 없던 경찰관들이 북한 정규군을 격퇴한 전과는 신문 호해를 통해 알려지기도 하는 등 전쟁 초기 대표적인 경찰 승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변변한 무기도 없이 적군과 맞섰는데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만큼 승리에 대한 의지가 절실했다는 거겠죠. 구국경찰의 투지를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전투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또 다른 전투로는 함안지구 전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낙동강 방어서준 서부 전선인 함안지구에 있던 국군 2개 사단이 다부동으로 이동하면서 함안 전선에는 전 남북 및 경남 세계도 경찰관 6,800명과 미군 25사단 일부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세계도 경찰관들은 1950년 8월 18일부터 9월 15일까지 수없이 많은 전투를 이겨내면서 북한군 4개 사단을 격퇴하고 끝내 방어선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네, 적군에 비해 열세였던 상황임에도 그것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전투에서 적을 격퇴하고 방어선을 지켜냈다는 건 정말 큰 전과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투로는 다부동 전투가 있습니다. 다부동요? 경북 칠곡군의 다부동은 대구 북방 22km에 위치한 지역으로 낙동강 방어 성패를 좌우하는 전술적 요충지였는데요. 이 지역에서 55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불리한 전황에 정부와 군 지휘부가 부산으로 이동하자 대구 일대에서는 혼란이 가중되었었는데요. 경찰관만은 끝까지 대구를 사수 결의를 하고 대구에 남아 시민들을 보호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었던 데다 정부와 군 지휘부도 없는 상황이었다면 방어선을 사수했다 하더라도 피해가 컸을 것 같네요. 전국에서 약 15,000여 명의 경찰이 참전했는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영령들이 사망하였지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쯤에서 장진호 전투를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한경남도 장진 일대에서 유엔군과 중공군이 벌인 전투입니다. 이 전투로 중공군 진출은 2주일간 지연되었고 아군이 집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되면서 10만 피난민을 구출했던 흥남철수 작전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경찰의 활약상은 어땠나요? 당시 미 해병 1사단에 배속되어 있던 한국경찰 화랑부대, 한개소대의 기관총 부대가 장진호 유담리 전투에서 뛰어난 전공을 거두었습니다. 미 해병의 극찬을 받을 정도였죠. 이들은 약 40명의 소대 규모였는데 경남 창원에서부터 미 해병 1사단 5연대에 배속되어 인천 상륙 작전을 함께했고 북진했는데 전투력이 상당해서 미 해병의 신뢰 속에 수색, 정찰, 임무, 그리고 전투를 공동으로 수행했습니다. 전투력도 용맹성도 빛이 났군요. 그런데 경장님, 우리 경찰이 미 해병에 배속되어 있었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네, 경찰이 유엔군에 배속되었던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조병옥은 경찰부대의 전력을 보강하고 유엔군의 현지 전투를 지원을 위해 한국 경찰을 유엔군에 배속할 것을 미 8군 사령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그런 요청을 하게 된 것인지 부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유엔군은 사실 한국인을 잘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과 북한군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바로 그 점을 노린 적군이 피난민 등을 가장해서 아군 지역으로 침투하여 기습, 교란을 자행할 우려가 있었는데요.
경찰을 유엔군에 배치해서 통역, 오열 색출, 탄약 집적소 경비 등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었죠. 우리의 요청에 미군의 반응은 어땠나요? 당초 미군은 안색을 표현했지만 1950년 7월 영동에서 미군이 적 게릴라의 습격을 당한 이후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총 15,000명의 한국 경찰을 유엔군에 배치하였습니다. 유엔군에 배속된 한국 경찰들은 어떤 임무를 맡고 또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훈련을 받았나요? 유엔군은 당시 한국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지리도 몰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유엔군에 배속된 한국 경찰은 유엔군이 전쟁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한 종군 장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한반도 군사 지도는 일제가 제작한 것이 대부분으로 일본어로만 되어 있는 등 원활한 작전 수행에 애로가 많았는데 전국 각도에서 근무했던 한국 경찰들의 지원이 유엔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유엔군에 배속된 1만 5천여 명의 경찰 중에도 별도 정예 훈련을 받은 경찰 부대가 있었는데 이들을 경찰 화랑부대라고 불렀습니다. 화랑부대요? 앞서 장진호 전투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화랑부대의 활약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신 바가 있듯이 신라시대 화랑처럼 전투력도 뛰어나고 또 용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밖에도 경찰들은 당시 여러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하여 적군에게 타격을 입혔습니다. 공비토벌 작전이요? 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남한에 고립된 북한군은 지리산으로 숨어들어 대규모 공비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경찰은 이들을 토벌하는 작전에서도 큰 활약을 펼쳤죠. 대표적인 작전으로 정읍 칠보 발전소 사수작전, 지리산 공비터벌, 대둔산 공비터벌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리산 공비터벌이 특히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로 6.25 전쟁의 명파이터 강삼수 경위가 활동한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삼수 경위. 낯선 이름이긴 한데 6.25 전쟁의 명파이터라고 하시니 어떤 인물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강삼수 경위와 대원들은 지리산 지리에 굉장히 밝았습니다. 이들은 공비들이 자는 시간이나 밥을 먹기 위해 모이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비 토벌 작전을 실시했는데 그 작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이죠. 그 결과 62번의 전투에서 322명의 공비를 토벌하고 67명의 포로를 생포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그야말로 지리산의 귀신, 6.25 전쟁의 명파이터라고 불릴만 하네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점은 강삼수 경의 유격대는 10여 명의 내외의 작은 부대였다는 점입니다. 와, 10여 명 남짓한 부대원으로 20배나 많은 적과 싸웠던 거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부하를 잃지 않았습니다. 공적을 기려 국가에서 각종 포상을 받으셨고요. 경남 산청에서는 강삼수 길 설치되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강삼수 경위님의 리더십과 용맹함 꼭 기억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여자 경찰들의 참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자 경찰도 한국 전쟁에 참여했었군요. 여자 경찰은 언제 창설되었나요? 1946년 7월에 창설되었는데요. 여자 경찰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참전하였습니다. 충남의 여자 경찰들은 1951년 대둔산 전투대대에 편성되어 전선에 투입되었고 서남지구 전투 경찰대는 1954년 3월 36명으로 1소대를 편성해서 공비 토벌 지역에 이들을 투입했습니다. 6.25 전쟁과 구국경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쟁이 터지자 경찰관들은 조국을 위해 전장에 나섰고 적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치고 실종되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은 전과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들로부터 계승해야 할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보고 대한의 경찰이라는 것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경찰은 임시정부 경찰의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과 그 뒤를 이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던 경찰들의 발자취를 발굴, 계승하여 민주, 인권, 민생경찰의 정신으로 삼겠습니다. 네, 경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